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할 어센트 코리아 마케팅팀의 신나영이라고 하고요. 네, 화면 잘 보이시는지 혹은 소리 잘 들리는지 대화창으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웨비나를 하는 날인데요. 조금 제가 덜거나 아니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그 회사명이랑 성함으로 이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 때 같이 이제 화면 띄워놓고 리스닝 마인드 헙을 가입하시고 따라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혹시나 가입해서 기간이 끝나서 못 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에 트라이얼 계정 신청이라고 이름이랑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계정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는 들어오셨고,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환절기에 좀 돌입을 했는데요. 어, 환절기에 그래서 스킨케어와 관련돼서 소비자들은 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스킨케어와 관련돼서 브랜드 현황이 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검색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포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스킨케어를 조금 골라본 그런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엔데믹을 선언을 받은 지 어느덧 벌써 1년 차예요. 그래서 작년 이제 4월, 5월쯤 이제 엔데믹 선언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팬데믹 기간 대비해서 회복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산업군들이 뭐가 있을지 조금 살펴봤어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여행과 관련된 그런 뭐 금액 시장들이 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우측에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이제 성형이라든지 시술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관련된 앱을 설치하는 그런 추이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측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헬스나 뷰티케어 영역 중에서도 올리브영 앱 설치자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엔데믹 상황에서 뷰티와 스킨케어 시장은 어떠할까?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조금 주로 살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뷰티 업계도 굉장히 이제 더마 라인에 경쟁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스킨케어 영역에서도 뭐 클렌징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성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젊은 층부터 관여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엔데믹과 맞물려서 스킨케어 시장이 조금 더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살펴볼 거는 검색 데이터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검색 데이터 안에서도 스킨케어에 대해서는 좀 무엇을 검색하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허블을 통해서 구글과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 데이터로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검색 데이터의 그런 특성을 파악하고 질문을 작성하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웨비나에 지금 세 번째 들어오시는 분은 세 번째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검색 데이터를 좀 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색 데이터라고 하면 뭔가 이제 뭐 검색 키워드와 그리고 뭐 연관 키워드 약간 그 정도 있지 않나요?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검색 데이터를 점의 단위, 그리고 선의 단위, 그리고 좀 더 확정해서 좀 면이라는 이치적인 단위로도 좀 검색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낮게 낮게 그런 모든 키워드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장에 현존하는 그런 모든 검색 키워드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거를 모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다 보면 그럼 우리 자사 데이터와 관련된 거, 경쟁사는 어디가 붙어져서 나오는지 혹은 우리 고객층은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파생시키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달로 존재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토픽 단위로 묶어냄으로써 이제 현재 시장이 어떤 구성으로 좀 현황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뭔가 전단위 낱개로 조금 검색 데이터를 바라봤다면 두 번째 개념은 선인데요. 이제 모든 분들도 검색 데이터 하나만 입력하고 검색창을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갑자기 뭔가 머리가 아파서 뭐 머리가 아픈 이유부터 그러면은 뭔가 뭐 타이레놀을 먹으면 좋은지 아니면 무슨 찜질을 하면 좋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 경로가 굉장히 형성되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비단 이제 하나의 키워드의 그 검색량이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보는 것도 좋지만 고객의 그런 검색 경로를 보게 되면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디지털 상에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문제로 인식하고 어떤 브랜드들을 이제 검색을 하면서 어디로 귀결되는가에 따른 그런 고객 검색 여정을 볼 수가 있고 혹은 그 경로 가운데 우리 브랜드로 이제 검색이 되는 경우 혹은 이제 타 브랜드로 이탈이 되는 경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검색 경로들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영양제를 검색한 사람들은 앞단에 뭔가 눈떨림 혹은 피로함 혹은 이제 뭐 피부 보습 등의 이런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검색어를 검색했구나. 약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조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검색 데이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은 약간 아까 그 낱개의 전과 그 연결성의 선, 그리고 면은 보다 조금 더 이제 입체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빅데이터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이런 카테고리나 브랜드에 대해서 현재 고객들의 인지 현황이 어떠한가를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 현황, 그리고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쟁사에 대한 그런 현황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면의 관점에 있어서 오늘 좀 스킨케어로 풀어볼 그런 순서, 맥락,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어서 이제 점 단위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점 단위로 관점을 장착했을 때, 되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스킨케어 카테고리 가운데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검색할까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많이 검색되는 품목 중에서도 연결되어져서 많이 검색되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지를 볼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점 단위로 봤을 때 그 점 단위 안에 있는 그런 소비자들의 특성을 또 쪼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런 스킨케어 키워드와 관련해서 연령별 혹은 의도별로 어떻게 특성 키워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이라고 해서 이제 검색 경로 내에서는 그러면 스킨케어와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라든지 혹은 숨은 고민들이 뭐가 있냐라는 걸 볼 거고 이제 그와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니즈와 고민을 포착했을 때 그것들과 조금 더 연결된 구체적인 그런 롱테일한 그 고객 언어는 좀 어떻게 나타났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 고객 언어라고 조금 별도로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제 검색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검색창에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키워드를 던지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검색어는 거의 뭐 두 단어, 뭐 세 단어가 최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검색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그 긴 한 문장의 그런 롱테일한 키워드가 나타날 정도로 고객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색창에 묻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입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이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인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와 같은 맥락상에서 검색되고 있는 브랜드 경쟁이 아닌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그 브랜드 현황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 보시는 화면은 그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 제가 스킨케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약 60개 정도 넣어본 화면입니다. 네, 최대 10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피부 타입, 건성, 복합성, 지성부터 해서 뭐 건조라든지 각질, 보습 등의 이런 스킨케어 고민들 혹은 이제 뭐 넥케어, 광채, 뭐 스킨케어, 미백, 선케어부터 해서 이제 뭐 다음으로는
뭐 토너라든지 앰플, 에센스, 수분크림, 영양크림 거의 이제 현존하는 그런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을 제가 넣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어성초, 갈락토미세스, 뭐 세라마이드 등과 같이 그 스킨케어의 그런 소비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성분들을 조금 모두 다 넣어본 그런 화면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측에는 지성을 제가 검색하다 보니 박지성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성은 뺐고 그리고 그 스킨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게임과 관련된 또 키워드를 많이 불러오더라고요. 약간 그런 좀 바이어스가 낀 그런 키워드들을 제외 단역에 입력을 한 그런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해서 연관적으로 이제 앞뒤로 붙여 나오는 그런 키워드의 개수가 약 30만 개 정도 됐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따 따로 살펴볼 거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키워드를 토픽 단위로 추출했을 때 약 6만 개 정도 존재를 하고 이 모든 연관 키워드들이 월에 검색되는 그런 트래픽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월에 약 2,300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스킨케어만 본 거긴 한데, 약간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필수적인 그런 영역은 보통 이제 월 평균 검색량이 1,000만 단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좀 숫자를 가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어, 카테고리 위주로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주 묻는 그런 키워드들을 토픽으로 좀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두 가지 기준 중에 검색량 집계순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카테고리들이 많이 검색이 되냐라고 본 화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여드름은 카테고리는 아니죠. 그래서 선크림이라든지 뭐 앰플, 크림, 뭐 리들샷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네,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굉장히 신생 강자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에센스 이렇게 탑5를 좀 볼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키워드 개수 기준으로 본 카테고리 순위예요. 키워드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그 좌측 토픽에 메인 토픽이 있는데 그 하위에 그 따라져 나오는 그런 하위 토픽들을 얼마나 많이 물고 있냐 약간 이런 기준으로 키워드 개수의 그런 보유 개수 수준으로도 이렇게 기준을 한 가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검색량 집계가 나아요? 키워드 개수가 나아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그런 합의점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무조건 많이 검색되는 검색량 기준으로 갈 거야 라는 그룹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는 뭔가 절대적인 검색량보다는 그 하위 토픽에 얼마나 그런 퀄리티 좋은 양질의 그런 연관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볼 거야를 잡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두 가지 기준이 뭔가 답은 없지만 상황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하에 이렇게 두 가지 토픽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민과 니즈 부분을 토픽에서 추출한 내용인데요. 검색량 집계로 봤을 때 여드름이 가장 상위에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쌀을 제가 넣은 이유는 좁쌀도 어찌됐건 좁쌀 플러스 여드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외에 뭐 주름이라든지 뭐 각질이라든지 피지 모공과 같은 키워드가 고민 니즈 토픽으로 묶었을 때 상위에 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키워드 개수를 봤을 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제 뭐 건조가 검색량 집계와 비교했을 때는 새롭게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럼 제가 아까 그 검색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 선, 면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점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검색되는 카테고리 연결된 브랜드 현황을 제가 선크림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허블 좌측에 포함 단어라고 해서 선크림을 넣게 되면 선크림을 포함한 모든 그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더라고 했을 때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재작년 5월 그리고 작년 5월에 가장 많이 방점을 찍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곧 5월이 다가오죠. 그래서 선크림을 취급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지금 준비하면 좀 늦었을까요? 아무튼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대충만 봐도 증감률이 4%예요. 네. 증감률이 4%인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선크림 단독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뭐 닥터즈라든지 달바 그리고 셀프전시 이렇게 브랜드들이 보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렸을 때도 뭐 랑콤이라든지 헤라, 위니스프리, 구달 이렇게 좀 브랜드들이 상위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크림 포함 단어를 입력했을 때, 이 선크림과 관련된 그 브랜드들의 그런 대략적인 추이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상위 브랜드 키워드들을
키워드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연관 검색어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키워드 하나를 봤을 때 좀 더 뾰족하게 연령이라든지 의도별로도 조금 쪼개서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름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돼서 연령별로는 어떻게 다르게 묻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20대는 주름 검색 안 할 것 같잖아요. 20대들도 주름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양하지 않을 뿐이에요. 팔자라든지 목주름 케어를 주로 검색을 하고 있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가, 나비주름 이렇게 추가되면서 시술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뒤에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라는 공통된 그런 키워드 하에도 연령별로도 구체적으로 묶고 있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40대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해져요. 미간, 이마, 눈꺼풀, 눈가, 눈밑. 네, 눈이 전반적으로 고민이고요. 이외에 이제 뭐 해결하고자 하는 걸로 뭐 주름 수술이나 바세린, 패치 등을 찾고 있습니다. 50대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귓볼주름이 월에 약 검색량이 29,000이에요. 그래서 귓볼주름을 왜 검색하지? 라고 해서 검색 결과 화면을 봤더니 치매에 관련된 이슈로 뭔가 귓볼주름으로 뭔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얼굴 전체, 뭐 입가, 미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름이 고민이었고 50대가 이제 주름의 해결책으로 조금 많이 검색하는 것들이 리프팅이나 개선크림, 화장품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연령별로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인 성으로 봤을 때는요, 여드름 흉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게만 돼도 이전에 뭐 여드름 계속 나는 이유, 안 짜고 놔두면 여드름 짜기 동영상 많이 검색하죠? 네, 그리고 전염, 뭐, 여드름 언제까지 굉장히 그 여드름 한 가지 가지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힐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마스크팩 중에서도 가장 많은 브랜드 검색량을 가진 그런 키워드인데요. 그 마스크팩, 브랜드 마스크팩을 전후로 검색할 때 그 굉장히 그 마스크팩에 대한 그런 정보성 검색어도 디테일하게 좀 검색을 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GPT 리뷰를 통해서 이 안에 존재하는 검색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추려서 조금 더 이제 어, 우리 브랜드 마스크팩을 검색하고 있는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뭘 더 궁금해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선크림 추천 키워드를 볼 건데, 선크림 추천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나는 뭔가 선크림이라는 품목을 사고 싶기는 한데 추천을 받고 싶어 라는 목적이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아직 브랜드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전후 검색 키워드를 모두 다 모아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소비자들의 접점이 많이 일어나는 도메인 순위 현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 키워드를 주로 받고 있는 반면에 이제 모바일 하이닥이라는 약간 좀 이게 진료 예약 어플인가요? 아무튼 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선크림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제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 지속 시간, 노하우와 같이 이제 브랜드가 담기지 않고 선크림 그 자체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키워드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비단 이런 선크림 추천이라는 그런 키워드 검색 그 같은 맥락에서도 그 앞단에서 조금 궁금해하는 것들 혹은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 콘텐츠를 접하는 채널들 약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면의 개념인데요. 메디힐 마스크팩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후 키워드를 조금 더 모아봤을 때, 이제 연령별로도 이제 특색으로 이제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비단 이제 제가 넣은 키워드는 메디힐 마스크팩이지만 그 전후에 그럼 어떤 다른 브랜드들을 검색했냐라는 걸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20대는 독도라든지 PX, 아직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슈렉팩이나 바이오던스, 뭐 비밸런스를 같이 검색하기도 하고 30대 그리고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뭔가 메디힐 마스크백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각각 연령대에서 어떤 다른 브랜드들을 찾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약간 조금 정제된 그런 정지된 화면에서 지금 데이터를 보셨는데, 그 데이터를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찾았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좀 전환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아까 넣었던 키워드들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제외 키워드를 넣은 그런 결과값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을 넣었을 때 제가 뭐 연간 키워드 개수 뭐 30만, 뭐 6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5개의 키워드들은 이 모든 것을 망라했을 때 월 평균 검색량 탑5 그 5개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셨을 때 가장 그 위에 있는 게 리들샷인데요. 지금 분홍색으로 굉장히 네,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리고 피지나 지성, 여드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없으면 검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당장 모공이 너무 보기 싫고 여드름이 고민이고 아 지성 피부 곧 환절기 때 어떡하지? 약간 이런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전반에 있을 때 사실 검색 데이터는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 위주로 봤을 때 검색량 기준으로 선크림이 가장 검색량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선크림이라든지 앰플, 뭐 크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먼저 선크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네. 지금 그 선크림과 관련돼서 그 연간 검색어 5가지가 나오고 있고, 봤을 때, 제가 5월부터 굉장히 튄다고 했잖아요. 보시게 되면 증감률이 1페이지에 다 플러스예요. 네,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굉장히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감률이 퍼센트인 그런 카테고리는 많지는 않은데, 현재 좀 선크림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선크림 단독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는 뭐 닥터즈라든지 달바, 셀퓨전시, 뭐 랑콤, 이렇게 브랜드들이 순서대로 언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선크림 품목과 관련돼서 현재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검색이 되냐라는 걸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좌측에 이제 조금 더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그런 토픽들을 봤을 때 뭔가 이제 뭐 수분이라든지 혹은 뭐 톤업 혹은 다이소와 같이 뭐 구매처라든지 뭐 유기자차, 워터프루프와 같이 굉장히 선크림 한 품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조금 대체적으로 묻고 있냐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게 닥터지 선크림이 굉장히 그 브랜드 키워드 중에서는 검색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경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들 혹은 어떤 걸로부터 인지가 돼서 이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할까가 궁금해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잠시만요. 굉장히 이 닥터지 선크림 키워드 앞뒤로 엄청 디테일한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봐도 뭐 닥터지 아르트도 있고 비플레인도 있고 다른 그런 제품 키워드들이 많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닥터지 PX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이 위에서는 약간 닥터지 선크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양방향 검색이 되고 있는데, 조작이라는 그런 키워드들도 중간중간 있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검색 경로가 너무 복잡한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검색 키워드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키워드 분류 기능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좀 가시화를 해서 일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닥터지 선크림을 검색하는 이전 키워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보게 되면은 그 닥터지 같은 브랜드의 그런 스네일 크림을 찾는 사람. 이 스네일 크림은 이제 선크림은 아니고 이제 달팽이 크림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특정 브랜드의 이런 카테고리 제품명 외에도 그 브랜드에서 조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게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에 추천되는 선크림과 이제 닥터지 선크림이 연결된 게 보이고 혹은 이제 다른 그 이전에 다른 브랜드라고 하면 뭐 아이유페라든지 닥터자르트 요 정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닥터자르트가 제가 봤을 때는 닥터지랑 굉장히 많이 조금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닥터지가 PX에도 네, 판매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혹은 이제 선크림에 대한 구체적 니즈들 안 끈적거리는 그리고 아까 좀 봤던 논란 같은 것들 그리고 무기자차, 유기자차 선크림을 찾다가 뭐 닥터지 선크림을 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전 키워드에는 좀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를 이제 인지를 하고 검색한 이후에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그 제품에 대한 뭐 닥터지 선크림 제품에 대한 것도 있고 혹은 선크림 자차라고 해서 약간 그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이게 유기자차나 무기자차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이런 바잉 팩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혹은 그 와중에 피부 트러블을 또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 조금 몇 년 된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그 스킨케어 카테고리에서는 논란이 일었던 브랜드는 아니냐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검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사용 시간이라든지 후기, 약간 이런 것들로 좀 비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닥터지 선크림의 전반적인 경로를 봤을 때 좀 드는 생각은 일단은 닥터지 선크림을 그러니까 검색하기 이전에 그래도 좀 다양한 그 브랜드 키워드들로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아이오페부터 해서 뭐 로레알도 있고 뭐 닥터자르트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닥터지 이 제품이 선크림 논란이 있었냐, 지금 현재는 어떠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이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닥터지 선크림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제품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걸 봤을 때, 네, 닥터지 선크림에 대한 고객들의 인지 현황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비교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또 순위권에 바로 있었던 여기서 인텐트 파인더 순위권에 그 달바 선크림이 있었거든요. 그 브랜드 키워드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이어서 볼게요. 갈바 선크림이 이제 닥터지 선크림 다음으로 가장 월평균 검색량이 많았던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닥터지랑 조금 다른가라고 봤더니 불달이라든지 이런 뭐 달바 브랜드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전에 봤을 때는 네, 키워드 분류 기능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톤업 선크림이라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달바 선크림을 찾는 사람들은 그 톤업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달바 선크림 말고 선쿠션과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 구달이라는 브랜드는 닥터지 선크림 검색 경로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크림이 그런 유명한 브랜드 중에서도 각각 또 어느 브랜드들끼리 또 연결이 되고 비교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는 이제 달바의 그런 다른 제품 라인들로부터 이제 달바 선크림으로 검색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좀 어떨까요? 이후에는 이제 톤업 선크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고, 어, 솔직히 대충만 봐도 거의 다 달바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조금 닥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 키워드도 있고 무슨 에뛰드라든지 닥터 타르트 이렇게 조금 다른 브랜드 키워드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는데 달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EU 키워드가 대체적으로 이제 달바 키워드로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로열티가 있는 그런 검색 경로 상황이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가서 선크림을 조금 더 다시 볼 건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선크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살짝 보여드렸어요. 그 선크림 추천과 관련돼서 이제 접점이 일어나는 미디어 채널이라든지 그런 현황들을 어떻게 파악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선크림 추천 키워드에서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보게 되면 클러스터 파인더 탐색이라고 해서 바로 그 클러스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선크림 키워드 추천 전후 검색 각 2단계를 설정한 내용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크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이전 두 단계 그리고 이후 두 단계에서 발생한 그런 모든 키워드들을 다 모아온 그런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불러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좌측에 조그맣게 보게 되면은 전체 이제 선크림 추천 전후로 검색한 그런 키워드들이 약 5천 개 정도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색깔로 묶이긴 했지만 좀 더 이제 한눈에 어떤 그룹인지 좀 보기 편하게 클러스터명 생성을 조금 눌러봤고요.
사실상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선크림 추천을 받고자 하는 상황 전반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럼 어디까지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언급되는 브랜드들은 뭐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가를 굉장히 뾰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 보호 화장품으로 묶인 그룹만 이제 확대를 해봐도 뭔가 피부 보호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검색하는지 혹은 이제 선크림 추천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이 선크림이라는 제품은 어떻게, 얼마나 발라야 되는 건지, 이게 바르는 게 맞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내가 선크림을 담당하는 뭐 담당자다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선크림 브랜드를 정하지 않은 그런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고객들이 선크림과 관련해서 뭘 궁금해 하느냐, 이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존재하는 그런 검색 키워드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그 소비자들 혹은 빈도와 양에 대한 궁금증 혹은 적정량과 잘 바르는 방법과 같이 굉장히 그 그냥 선크림을 그냥 매일 발라야 좋아요. 약간 뭐 자외선 차단 맨날 해야 돼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럼 자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뭐 비 오는 흐린 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모든 상황이 있어서 되게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그걸 조금 더 실제로 콘텐츠로 이어졌을 때도 굉장히 다방면에서 우리 브랜드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그런 그룹을 조금 예시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5천여 개의 키워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도메인은 어떠냐? 네, 좀 볼 건데요. 봤을 때 아까 그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많았죠.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브랜드 키워드들을 조금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 편이고, 헬스조선도 은근히 이제 많이 등장하는 매체인데 되게 막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도 헬스조선 매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선크림 바르고 자면 뭐 이중세안, 뭐 레이저 시술후 관리와 같이 굉장히 이제 선크림 전반에 있어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키워드들의 트래픽을 받고 있는 그런 매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봄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뭔가 이제 뭐 콜라보라든지 혹은 뭐 콘텐츠 이런 매체 선정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어, 뭔가 1차 검토할 때 이런 도메인 순위를 좀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해제하고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아까 리드샷이 굉장히 그 치고 올라온 그런 화면을 처음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드샷 부분을 조금 볼 건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 그 제이커브도 맞나요? 이게 거의? 네, 거의 45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했던 바가 그 23년 3월부터 리드샷이라는 단일 키워드가 이제 검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1년이 넘은 시점인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리드샷과 관련돼서 연관 키워드를 보게 되니 뭐 다이소라든지 VT, 300과 같은 강도가 나오고 올리브영, 효과, 재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제 토픽 같은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면 리들샷과 관련돼서 어떤 걸 묻고 있느냐가 한눈에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인기 대란템이다 보니까 효과, 재고, 후기 항상 따라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00, 300, 700이라는 거는 그 리들샷의 그런 그 성분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묶여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리드샷에서 좀 어떤 키워드를 볼 거냐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다이소 리드샷 키워드를 보는 게 좀 가장 대표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리드샷 키워드의 검색 경로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봤을 때 저는 재미있었던 게 그 다이소 리들샷 그 단일 품목만 알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뭐 펀치 니들부터 해서 뭐 다이소 세럼, 헤어 에센스, 다이소 스킨케어, 다이소 뭐 화장품 추천과 같이 그 리들샷 앞단에 굉장히 다이소와 관련된 그런 기초 제품을 많이 찾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분류 기준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보면
네, 보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뭐 리들샷 제품 비교라든지 화장품 추천, 혹은 이제 매장. 왜냐면 이게 리들샷이 재고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물건 찾기라든지 온라인 뭐 이런 거랑 좀 이어진 것도 좀 보이고요. 근데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라도 이렇게 경로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파악이 잘 될 때도 있고, 그 페르소나 뷰를 좀 눌러보게 되면은 뭔가 이 경로 내에 존재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같은 목적별로 좀 그룹핑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가시성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이소 리들샷 키워드가 그런데요. 보게 되면은 리들샷 스킨케어를 검색하다가 다이소 리들샷을 검색하는 그룹, 혹은 이제 다이소 온라인몰에 대한 그런 관여도, 혹은 이제 다이소 뷰티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추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유저 특성을 보게 되면 20대 여성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양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소 리들샷이 뭐 딱히 뭐 저는 전 연령대 대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검색 데이터로 봤을 때는 20대 여성이 조금 더 관여도를 많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이소 스킨케어라든지 리드샷을 좀 많이 찾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지금까지는 약간 좀 많이 검색되는 카테고리들을 조금 봤는데요. 이제는 약간 그 고객들의 그런 니즈라든지 고민에 맞춰서 좀 데이터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필터를 초기화한 다음에 아까 그 니즈와 고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여드름 키워드가 가장 검색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피부에 있어서 여드름이 굉장히 조금 고민 영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봐도, 어, 월에 약 271만 원 정도가 여드름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봤을 때, 뭐 여드름 흉터, 좁쌀, 없애는 법, 영국, 이렇게 상위 키워드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약간 여드름 흉터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경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을 때, 굉장히 기본값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촘촘한 거 보이시죠? 여드름 흉터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막 검색하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보기가 힘드니 키워드 분류를 통해 조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색 데이터가 뭔가 이제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에 놓여 있을 때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드름 흉터라는 이 단일 키워드의 이전만 확대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여드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제 뭐 청소년 여드름 없애는 법 이렇게 네, 보기만 해도 10대의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 이외에 네. 여드름 갤러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갤러리 통해서도 많이 여드름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뭔가 이제 검색 경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나의 이런 여드름에 대한 고민들을 뭔가 털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그러면 이 흉터를 좀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인지 이후에는 사람들이 약간 좀 해결 측면으로 검색이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연고라든지 크림을 통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 혹은 이제 치료 비용, 레이저, 약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외에는 그 DC 커뮤니티로 따로 잡힐 만큼 여드름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런 DC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로 좀 많이 모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여드름 흉터, 즉 이제 브랜드가 담기지 않은 본질적인 소비자의 고민들을 좀 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이 여드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좌측의 필터에서 검색 인텐트 부분에서 그 거래형 의도를 담은 그런 키워드만 좀 추출해서 볼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약간 여드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에 초점이 맞춰진 키워드들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패치라든지 연고라든지 피부과 압출, 뭐 다이소 여드름 패치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 거래형 키워드를 봤을 때 다이소 여드름 패치와 올리브영 여드름 패치가 뭔가 이렇게 비슷한 월 평균 검색량을 가지고 있지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한 추세이고 다이소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 트렌드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좀 떨어진 검색량이 다이소가 어느 정도 가지고 간 게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실제로 계속 검색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다이소가 굉장히 무서워질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되게 증식을 하고 있는데 여드름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은 다이소 여드름 패치를 최대한 이제 줌을 당겨서 페르소나 단위로 묶어보게 되면 굉장히 다이소는 되게 여드름 패치 종합 센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드름 종합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바늘, 압출기, 짜는 기계, 뭐 테라스킨, 뭐 커버, 흉터, 그리고 뭐 이런 피지팩,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다이소 여드름 패치만 검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여드름 관리 도구까지도 다이소에서 함께 찾고 있고, 네. 거의, 네, 거의 만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요. 그러면 여기에는 올리브영이 없나?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 네, 여든 배치를 보통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약국 이런 데서 찾긴 하지만, 조금 더 약간 좀 핵심적으로 다이소에서 그와 관련된 그런 카테고리들까지 같이 찾고 있더라는 게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했고요. 다음으로는, 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주름 키워드예요. 제가 앞에서도 좀 요약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름이라는 그런 스킨케어에서의 그 고민이 비단 이제 3, 40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주름과 관련된 그런 상위 키워드들이 있고 연령별 특성 키워드 필터를 한번 볼게요. 봤을 때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숫자 측면에서. 그러면은 20대들은 어떤 주름이 고민인가, 약간 어떤 주름에 관심이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걸 보다 보니까 되게 안티에이징의 그런 연령대가 되게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목주름 필러를 20대부터 검색을 해요. 그리고 20대 팔자주름, 딱 봐도 20대가 검색한 그런 검색어죠. 그래서 20대 팔자나 목주름이 보통은 이제 20대가 주름을 인지하게 되는 혹은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위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 30대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 대부분의 시술이 거의 다 나옵니다. 시술이 주 연령대인 것 같아요. 스컬트라 가장 상위에 있고요. 뭐, 이 보아 팔자주름은 아무래도 내 남편과 결혼해서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방영되고 난 이후에 보아 얼굴에 뭐 했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았고요. 실제로 트렌드 이렇게 급상승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주베로,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보톡스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30대는 주름과 관련해서 시술로 뭔가를 굉장히 해보고자 하는구나 하는 게 조금 보였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저는 30대와 40대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미간주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미간주름 패치라든지, 혹은 뭐 눈꺼풀, 눈밑, 눈두덩이, 굉장히 눈에 있어서 눈의 주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네, 눈밑 주름 제거 수술, 약간 이런 식으로 30대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약간 주름의 약간 주요 타겟이라고 생각했던 50세 이상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제가 좀 앞단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귓볼 주름 이게 뭔가 이제 시술 그 미용 목적의 그런 검색어가 아니라 실제로 검색 결과를 봤더니 보시게 되면 네 그렇게 헬스조선이나 이런 뉴스 업체에서 귓볼 주름이 뭐 치매나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 50대 이상 키워드에서 귓볼 주름에 대한 그런 검색량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사실 50대는 부분이 아니라 얼굴 주름 리프팅, 한꺼번에 얼굴 주름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들도 있고, 네, 입가 주름도 조금 새롭게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케어 영역에 있어서 이런 주름이라는 이런 공통된 키워드에서도 연령별로 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의 주름이 고민인지, 그리고 그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시술을 찾는지, 화장품을 찾는지, 뭐 시술 중에서도 어떤 걸 찾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순위권에서 모공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럼 모공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고민이 뭐가 있냐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과 관련돼서 그 상위 키워드들을 봤더니 모공 각화증이 가장 많고 뭐 줄이는 법이라든지 오드로이 모공 수축 크림이 3위에 나올 정도로 좀 많네요. 그다음에 모공 앰플이나 모공 단일 키워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공 앰플 키워드를 좀 검색 경로를 한번 보려고 해요. 봤을 때 사람들이 모공 앰플이라는 카테고리를 인지하기 전에 그 전에는 좀 어떤 걸 검색하다가 나올까? 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여드름 진정, 지성 피부, 그건 이제 좁쌀 여드름, 그리고 디렉트 파이는 좀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공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성의 그런 여드름 흉터, 그리고 모공 이게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게 검색 데이터에서도 지성이라든지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모공 앰플을 실제로 찾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전후로 조금 언급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디마르 3, 그리고 그린 토마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을 보자면 모공 앰플을 찾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뭘 찾느냐? 네, 디렉터 파이 제품 많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잡티, 여드름, 뭐 가성비와 이어져 있기도 하고 네, 그 와중에 네, 가장 많이 이제 차지를 하는 게 여드름이나 아무래도 진정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봤을 때는 봤을 때 네, 그린 토마토 모공 앰플과 관련된 게 한 그룹으로 또 묶일 정도로 적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드름은 또 커뮤니티 성향에 담긴 덕후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마르 3. 그래서 모공 앰플이라는 영역은 아직 그 다양한 브랜드가 연결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봐도 아까 그 그린 토마토라든지 디마르삼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도 모공 앰플 새로 출시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이게 또 고민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모공 앰플을 인지하기 이전에 소비자들이 그런 다양한 그런 고객 언어를 참고함으로써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볼 게 모공 수축 크림이에요. 모공 수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목적을 좀 갖고 찾고 있나라는 게 좀 궁금해져서 클러스터 파인더를 통해서 좀 볼 거고요. 사실 저는 모공 수축 크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적이 없는데 이 키워드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모공 수축을 크림이라는 형태로 조금 뭔가 좀 보완해보고자,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클러스터로 묶어볼게요. 네, 보이시죠? 아까 모공 줄이는 화장품.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구체적인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이 넓어진 모공 줄이는 방법과 연결을 해서 어떻게 나의 모공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고민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그룹에 있는 그 수많은 검색어들을 추려봤을 때 사람들이 모공과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제 케어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한 모공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뾰족하게 보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공 크림 찾는 사람들은 모공이 고민이겠지라고 했는데, 그럼 모공이 왜 고민인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검색 데이터에는 이미 이렇게 모공과 관련된 수많은 검색, 그 질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검색 데이터를 당연히 봐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에 들어온 김에 그럼 수축크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모공을 케어하려고 좀 찾고 있나를 지금 카드뷰를 통해서 좀 봤어요. 봤을 때 이게 방법을 찾는 그룹이 있고, 혹은 이제 레티놀이라는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몸 관리 케어를 하려고 하는 게 또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오드로이라는 특정 브랜드 그룹이 또 잡히기도 하고, 이외에 이제 크림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피부 관리 제품 좀 연결지어서 좀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네요. 보게 되시면은 크림을 검색했지만 추수 팩이라든지 클렌징 폼 이런 것들과도 좀 이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비단 제가 넣은 키워드는 모공 수축 크림이지만 이 모공을 수축하고자 하는 니즈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런 크림과 같이 뭐 세럼을 찾거나 혹은 그냥 방법을 찾거나 혹은 치료 혹은 뭐 이런 시술 약간 이런 것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시간 데이터는 좀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하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앞에서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 좀 주로 살펴본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스킨케어 카테고리 중에서 월 평균 구매량이 가장 많았고요. 특히 5월에 튀었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다른 그런 카테고리에 비해서 연결된 그런 브랜드가 좀 다양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선크림과 이어져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잉 팩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경로 내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독 키워드가 굉장히 무려 20만 대일 정도로 강력한 그런 키워드였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다이소 리들샷으로도 유명해지기도 했고, 20대 여성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이소 뷰티 제품 관여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리들샷도 많이 찾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킨케어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 니즈 영역이라고 확인이 됐고, 이외에 여드름과 관련된 구체적 고민들을 토픽에서 조금 추출해 볼 수 있었고, 여드름의 그런 고민 외에 거래 의도로 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여드름 패치 혹은 이런 폼 클렌징 혹은 크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주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되게 주름도 20대 외에도 굉장히 전 연령대에서 특별히 많이 검색하는 그런 주름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시술이냐, 뭐 수술이냐, 뭐 화장품이냐, 리프팅이냐 이런 것들이 좀 보였고요. 이외에 모공 같은 경우에도 모공 앰플과 관련해서 좀 이어져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저점 채널들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부록으로 준비해봤던 게요. 아까 그 전체 화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성분으로 좀 묶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레티놀이 가장 그 성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시카라든지 히알루론산 이런 식으로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히알루론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조금 많이 검색되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레티놀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봐도 굉장히 스킨케어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체적인 성분을 인지하고 검색하고 그것들의 조합을 찾는 약간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성분 측면에 있어서도 좀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네. 남은 시간은 조금 제가 좀 찾아본 그런 데이터들을 보시다가 나는 이것도 조금 눌러보고 싶고 저것도 궁금했는데 하는 키워드가 있으시면은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좀 같이 시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좀 스킨케어 관련해서 좀 보고 싶은 키워드 혹은 그거 외에라도 좀 보고 싶은 키워드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살짝 일찍 끝나긴 했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했던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조금 더 보고 싶다, 데이터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네네. 지금 기웅님이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인텐트 필터에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되는 키워드가 어떤 그 의도로 검색되는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검색 결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구매까지의 그런 목적은 없지만 그 앞단에서 정보성 콘텐츠를 그 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별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검색 결과에 뭐 나무 위키를 띄워준다거나 혹은 정보성 블로그 글을 띄워준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구글에서 뭔가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브랜드의 운동화라고 검색을 했을 때 바로 그 상단에 그 구매 페이지를 띄워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 구글의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검색 결과 값을 역으로 분석을 해서 그 각각의 그 키워드에 담긴 그 의도를 발라서 좀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키워드와 그 검색 결과 이어진 그 노출되는 콘텐츠의 그런 목적, 의도, 네, 이걸 분석해서 네 가지 필터로 나누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그냥 편하게 저희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은 30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더 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스킨케어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럼 시장 조사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